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RGOTV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베이루 총리가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신임 투표를 요청한 배경과 부결 시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충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와 베이루 총리는 최근 의회의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해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았고,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3.9%로 3조 3천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비율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치인 60%의 2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5.8%에 달하는 1,700억 유로에 이릅니다. 이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이미 유럽연합의 재정 규율을 크게 벗어난 상태입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3.5%대까지 치솟으며 유로존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국채금리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 국채는 독일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국가부채 비율은 65%로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스페인은 관광산업 회복으로 108%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은 100% 수준인데요. 독자적인 통화 정책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2010년대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위기국을 비웃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재정은 왜 이렇게 악화됐을까요? 첫째, 공공부문 비중이 GDP의 57%에 달하는데요. 연금, 복지, 의료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대규모 보조금과 임금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셋째, 에너지 위기 이후 전기, 가스 가격 보조금에 수백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넷째, 경제 성장률이 더뎌 세수 증가율이 낮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프랑스 재무장관이 직접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장 IMF 지원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신뢰가 무너질 경우 IMF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프랑스가 IMF 구제 금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건입니다.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이 남유럽 위기국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되고 마크롱 대통령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리더십은 심각하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프랑스 정치권은 거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프랑스를 IMF 수준으로 끌어내린 정부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노조와 시민사회는 긴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베이루 총리와 내각은 즉각 사임해야 합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를 지명하거나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채권 시장입니다. 금리는 급등하고 프랑스 국채는 대량 매도세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S&P는 이미 등급 하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부결이 현실화되면 AA 수준에서 A등급으로의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장기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위 채권시장 자경단이 프랑스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며 정부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만약 프랑스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파리 금융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집니다. 다만 최근 프랑스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은행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루 총리가 기습적으로 신임 투표를 요청한 것은 전국 전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RGO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